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어느새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원창군열산 아파트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히 말하던 그가 최근 몇 년간 겪은 경제적 압박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그는 올해에는 얼마를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집을 팔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겠다고 했습니다. 고향은 생활비도 적게 들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이 거리에서 떠돌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무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곳이니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살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곳은 진해로 지하철역 출구 근처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점들입니다. 또한 노호성 입구에도 상점 하나가 있고 평안로에도 2개의 상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노호성 맞은편 골목으로 원래는 간식 가게들이 즐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 가게들마저 2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혹시 느껴본 적 없습니까? 지금의 하무는 더 이상 사람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저 멀리 펼쳐진 지평선은 우리를 부르며 손짓하는 듯하지만 매달 날아드는 월세의 고지서와 끊임없이 치솟는 생필품 가격은 오히려 우리를 도시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많은 사람들의 월급은 약 10,000위안으로 표면적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식비, 교통비, 집세 등 온갖 지출을 제하고 나면 섬 하문도에서 보편적 크기의 집은 고사하고 화장실 크기 하나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는 것은 그저 깊은 무력감뿐입니다. 저희처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한 도시가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단 하나의 지표로 판가름 납니다. 바로 개인의 자산 축적 속도가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지표가 무너지는 순간 그 도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맙니다. 복근성 하무는 한때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대표 도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대만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대만 기업 투자 덕분에 경제적 활력을 유지해온 도시였지만 지금의 하무는 점점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감 조성이 아닙니다. 한 네티즌은 그는 수년 동안 하문에서 대출 중개업에 종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하문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은행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와 화베이로 바뀌며 지출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는 곧 하문 시민들도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비까지 빚을 내어 충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3가지 반찬에 국 한 그릇이 기본 메뉴였다면 이제는 사장님 볶음면 하나 주세요. 면은 조금 더 듬뿍 넣어주십시오 라는 주문이 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각종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이제는 전직 사장들도 직장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하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상점에 가도 텅 빈 매장만 보이고 거리를 걸어도 사람 그림자조차 보기 힘듭니다. 지하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승객이 몇 명 되지 않아 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름 방학이 끝났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아예 하문 자체를 찾지 않게 된 걸까요? 누구든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문의 사람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하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면접이 잡히긴 하지만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회사들 뿐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 이틀 휴무, 거기에 형편없는 월급, 그야말로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조건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문에서는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탄탄한 기술이 없이는 이곳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이렇게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문,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불황이라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활기로 가득했던 도시.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업종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설령 취업에 성공해도 임금은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번화가, 보행자 거리. 이제는 텅 비어 있고 대형 쇼핑몰마저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사업가와 자영업자들도 더는 버티지 못합니다. 차량을 담보로 집을 저당 잡히며 버텨보지만 결국 손을 놓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실업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그들에게는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상환금만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거리엔 디디 운전기사와 배달원들만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 하문의 상황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상합니다. 5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데 그 많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거리는 눈에 띄게 휑해졌고 대중교통도 붐비질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인데도 차가 막히지 않고 예전엔 줄 서야 들어가던 맛집조차 지금은 손님 한 명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붙은 임대문의, 점포, 양도, 간판들. 몇몇 가게들은 수개월째 방치돼 전단지가 바래고 찢어졌는데도 아직도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문의 상업지구 현실입니다. 일자리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30살 전후의 직장인들, 예전엔 사무실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줄줄이 디디 운전이나 배달로 전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달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문 한 건을 두고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돈 있는 사람들조차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요즘 하문 정말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공식 인구는 535만 명. 하지만 섬 안팎 어디를 가도 북적이는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문은 업종 가릴 것 없이 모든 분야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극한 경쟁, 실업자는 점점 늘고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또는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사장님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압니다. 정말 버티기 힘들다는 걸. 길거리엔 상가 임대, 점포 양도, 간판이 넘쳐나지만 정작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저 소비 자체를 직접적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대만 양안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여기에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결국 대만 기업들마저 중국에서 대거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는 특히 복권 지역의 직격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대만 투자 기업들의 핵심 거점이었던 이 지역은 지금은 급격히 경제 위축과 함께 곳곳이 썰렁한 분위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와, 고랑서 여기 분위기 보이시나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썰렁합니다. 예전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 지금은 빈 점포만 줄줄이 늘어서 있고 장사가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여름방학 성수기잖아요. 그런데도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거리가 이렇게까지 조용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즘 하문 진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 중산로 한번 보세요. 택시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정작 손님은 거의 없고 한참을 기다려도 태울 사람이 없습니다. 고랑서도 똑같아요. 예전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그냥 듬성듬성 몇 명 있을까 말까예요. 진짜 너무 썰렁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문에서 일반 시민이 하루에 500위안을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달 일을 해도 하루 300위안, 디디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도 그 수준입니다. 택배 배송은 하루 250위안, 환경미화원은 고된 일을 해도 100위안대 초반입니다. 경비원이나 음식점 직원, 서빙 아르바이트도 하루 130에서 200위안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사무실에 앉아있는 화이트 칼라들은 어떨까요? 한 달 4에서 5천 위안, 이게 하문의 정규직 평균 월급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루에 500위안을 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18년에 하문에서 집을 샀습니다. 당시 계약금만 150만 위안, 대출은 35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18,000위안씩 꼬박꼬박 갚아왔고 6년 동안 상환한 금액만 130만 위안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처음 넣었던 계약금은 사실상 사라졌고 매달 갚던 대출도 그냥 물거품이 된 느낌입니다. 게다가 인테리어와 가전에만 100만 위안 이상을 들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기분이에요. 집을 팔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360만 위안에 내놓은 집들이 있었고 저는 그보다 조금 높게 380만 위안의 매물로 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정말 380만 위안에 팔린다 해도 실제로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 그건 바로 2019년에 집을 샀던 일입니다. 당시 분양사원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 안 사면 기회 없습니다. 그 말에 휩쓸려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 저희는 결국 가장 비싼 값에 집을 떠안은 집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샀던 건 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에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매입가 760만 위안, 계약금만 310만 위안. 대출은 45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며칠 전 대출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갚은 이자만 100만 위안이 넘었고 정작 원금은 겨우 50만 위안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놨습니다. 580만 위안까지 낮춰 올렸지만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떠납니다. 비싸다는 말만 남기고요.
한때 복권 평담에는 중공의 우대 정책에 이끌린 수많은 대만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뭉쳐 만들어낸 곳은 바로 대만 소진입니다. 중공 정부는 이를 양안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현장은 관광객과 상인들로 북적이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양안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중국 경제의 하강과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대만 기업들마저 하나둘씩 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과거 차량이 줄지어 다니고 인파로 북적였던 거리는 지금은 사람조차 구경하기 어려운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소수의 점포만이 문을 열고 있을 뿐 전체 상권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곳 대만 소진, 이제는 사람 없는 유령 도시로 그야말로 공성으로 전락한 현실입니다. 이곳 대만마을 정말 너무 썰렁합니다. 그냥 한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막한 분위기예요. 사람 기척은 거의 없고 문을 연 가게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쇼핑몰인데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유명했던 면세점마저 지금은 그저 썰렁할 뿐입니다. 한 네티즌은 여긴 문을 연 가게가 거의 없네요. 사방이 텅텅 비었고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건물 구조나 지붕 모양을 보면 확실히 복권이나 대만 느낌이 납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을 살리긴 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고 사람이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도 문을 닫았고 뒤쪽도 몇 집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에 있던 상인들도 하나둘씩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분위기가 다 말해줍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갖췄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곳의 현실입니다. 9월 또다시 외식업 폐업 대란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번엔 조금만 천천히 무너져 줄 수는 없는 걸까요? 가게 주인은 한때 200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은 집기 팔아 고철값이나 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고 매매업자이지만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으니 울고 싶기도 하고 또 웃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내릴 건물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두려워 그곳에 서 있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정말 크고 유명한 곳이었죠. 제가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곳을 다녀갔는데 갑자기 폐업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장이 이렇게 넓은데 지금은 물건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정말 요즘 오프라인 매장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가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으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폐업을 발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곧 이곳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겠죠. 저는 중고 매매업자입니다. 요즘 공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대량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지금까지 폐업하는 공장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 한번 보세요. 팔아야 할 기계들이 전부 복도로 밀려나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복주는 하반기 들어 폐업하는 점포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제 외식업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다 직접 들은 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재료는 싸야 하고 맛은 좋아야 하고 거기에 감정적 만족감까지 충족돼야 한다고요.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결국은 나쁜 후기 하나가 남습니다. 이게 지금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몸도 마음도 진짜 버티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다들 가게 열어서 나 자신을 증명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월급만이라도 벌 수 있으면 된다는 바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운영만 유지되면 된다. 현금 흐름만 버텨주면 된다. 그게 마지막 희망이 돼버렸습니다. 한 발 한 발 기대를 낮추고 또 하나씩 포기해가는 과정. 자영업자의 길은 정말 매일매일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학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문을 닫은 사립 유치원이 5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운영을 이어가는 곳도 신입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이 근처에도 20년 넘게 운영해온 유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살 유아반은 단 1개 반, 신입생은 고작 20명뿐이라고 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유치원은 전체 2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5개 반만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2개 반이 5개 반으로 줄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